이번 시간에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으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엑셀 파일을 다루게 해주는 오픈PyXL 라이브러리를 함께 학습해봤지만 이 판다스는 오픈PyXL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표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 말고도 CSV 파일이나 제이슨 파일과 같이 여러 형식의 데이터들을 다 다룰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표 형식의 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판다스는 표 데이터를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구조로 처리를 하는데요. 시리즈는 단일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 즉 행은 여러 개이지만 열은 하나인 데이터 구조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열을 포함하는 표 형식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실무에서 데이터들을 다루면 당연히 표 형식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 판다스를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겠죠? 앞에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배울 때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해줬잖아요. pip 명령어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줘야 했지만 이 아나콘다에는 판타스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별도의 설치 과정은 필요하지 않고 임포트로 바로 불러와 주면 되는데요. 판다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PD라는 별칭을 붙여서 간편하게 많이들 불러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다스를 PD라는 이름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줬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 불러오는 코드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게 가능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코드로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생성한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엑셀과 같은 데이터 파일들을 아예 이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리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준 다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리스트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단일 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행을 가진 표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 리스트로 데이터를 생성해 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부 리스트 각각은 각 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생성하고 내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에는 이름, 두 번째 항목에는 나이, 세 번째 항목에는 지역을 넣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에 헤더가 있잖아요. 보통 가장 첫 행을 헤더로 만들어 주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헤더 열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해서 넣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컬럼스라는 열 이름을 위한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볼 거고 헤더에 들어갈 열 이름, 나이, 거주지를 그 리스트의 항목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전달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이 표를 가장 첫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만약에 열 이름을 따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컬럼스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앞에서 앞에서 생성했던 열 이름을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이름의 변수에 넣어줄 거고요. 이 df를 한번 출력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세 개의 행이 잘 생성이 되었고 열 이름이 따로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출력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프린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왔잖아요. 앞에서 오픈PyX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프린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만 전달해서 바로 출력을 했잖아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판다스를 실행했을 때의 특징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특히 이 데이터 프레임을 깔끔한 표 형식으로 출력을 해줘서 가독성을 좋게 해주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차이점을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그대로 출력이 됐잖아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면 그냥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고 보기 불편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뭐 열 이름이나 데이터의 그 길이가 그렇게 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깔끔하게 출력이 된 거지만 뭐 열 이름이 길다거나 일부 데이터의 길이가 데이터 텍스트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어떤 열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출력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판다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데이터 프레임 명으로만 출력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열 이름을 전달을 해줬잖아요.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열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게 되면 판다스에서는 자동으로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을 열 이름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이 열 이름 지정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번호는 물론이고 열 이름까지도 이렇게 정수 인덱스가 부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 때는 열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인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GitHub에 예제 파일 sales 언더바 data.엑셀, xlsx 확장자를 가진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는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CSV 파일, 뭐 제이슨 파일,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진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때는 앞에서 만든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판다스의 read 언더바 엑셀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한 줄의 코드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건데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표 형식으로 잘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불러와진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엑셀 파일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일명만 전달해서 read 엑셀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어, 가져오는 파일의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야 하거나 뭐 특정 행을 지정해야 하거나 뭐 특정 시트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에 너무 많은 시트가 있다거나 그중에 어떤 시트를 가져와야 하는지 이런 걸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들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어, 몇 가지 매개 변수를 소개해 드리면은 시트 언더바 네임 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 매개 변수는 어떤 시트를 가져올지 특정 시트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고 시트의 이름이나 아니면 시트 인덱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 시트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파일에 시트가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시트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시트 이름을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매개 변수는 헤더인데요. 이 헤더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으로 사용할 엑셀 파일의 행번호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여러 파일들을 다루다 보면 표가 가장 첫 행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표의 위쪽에 그 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그 표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부터가 표의 시작이야, 어디부터 열 이름의 시작이야, 이거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열 이름이 지정해줘야 될 때는 이 헤더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되고, 엑셀 파일의 행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헤더를 지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값은 0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이 자동으로 헤더로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헤더가 아예 없는 데이터다. 헤더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있는 파일이라서 헤더를 없애고 싶다. 헤더를 따로 지정하지 않겠다 하면은 헤더에 none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개 변수들이 있으니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때 이런 조건들을 넣어줘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매개 변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판다스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간단하게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해 준 다음에 이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파일이 저장되는지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이중 리스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러면 총 4개의 행 데이터가 4개의 행 데이터 열 이름을 제외한 거겠죠? 그리고 4개의 열을 가진 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열 이름은 따로 이렇게 컬럼스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컬럼스를 사용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을 호출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열 이름도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 북스 언더바 df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줬잖아요. 이 넣어준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toexc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파일들을 저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장할 경로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헤더 그리고 이 4개의 열이 표 형태로 잘 생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엑셀 파일로도 잘 저장이 되었는지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열 이름 따로 지정이 됐고 여기서 보이는 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 행 인덱스도 같이 저장이 됐어요. 만약에 이 행 인덱스 없이 이 행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 없이 이걸 제외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도 그때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제외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인덱스라는 매개 변수는 행 인덱스를 이 포함을 시키지 않을지를 지정하는 매개 변수예요. 여기 기본값은 true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매개 변수를 설정하지 않고 저장을 했을 때 행 인덱스가 같이 저장이 됐잖아요. 이걸 false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행 인덱스가 제외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더도 뭐 포함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도 여기서도 헤더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 true 또는 false로 헤더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로 저장하는 이 toExcel 함수를 사용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장을 하면 기존 데이터가 덮어쓰이게 돼요. 만약에 기존 데이터를 따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 수정된 버전과 원본을 따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로를 다른 곳에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파일명을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다스도 마찬가지로 저장하려는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해당 파일명으로 저장을 한다. 덮어쓰기 위해서 동일한 파일명을 사용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불러오고자 할 때 그 파일이 이 컴퓨터 상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려있는 상태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을 종료한 다음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음,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전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게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려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겠죠.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이후에도 몇 번 더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이름, 나이, 도시를 열이름으로 하는 세 개의 데이터 행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쉐이프라는 속성을 먼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쉐이프 속성은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로 먼저 출력한 이 쉐이프 속성의 정보가 여기 출력이 먼저 됐고요.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쉐이프의 속성이 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쉐이프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몇 행 몇 열의 데이터 구조인지 그걸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3행 3열의 데이터 프레임인 거고요. 여기서 프린트를 사용한 이유는 뒤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지 않고 그냥 쉐이프만 사용해서 이 행렬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냥 프린트 없이 이렇게 바로 출력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 그냥 DF를 이어서 출력해라 하면은 이 출력하는 거는 출력한 다음에 덮어 씌우는 거죠.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출력하라고 한 데이터 프레임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프린트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사용했던 겁니다. 쉐이프가 이렇게 행과 열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지만 막 몇백 개의 열,
몇백 개의 막 수십 개의 열을 가진 표를 다뤄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라고 해도 이게 다 출력이 될 수가 없어요. 화면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출력을 하라고 해도 이 시작 부분에 몇 개의 열, 뭐 끝부분에 몇 개의 열, 시작 부분에 몇 개 행, 끝부분에 몇 개 행들만 표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점점점으로 생략된 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행 몇 열의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데이터의 크기,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쉐이프 속성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컬럼즈라는 속성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컬럼즈 속성은 헤더를 출력하게 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컬럼즈라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인덱스 객체가 반환이 됐어요. 그냥 열 이름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객체가 반환이 되고 이렇게 그 열 이름들이 같이 출력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이 엄청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이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했을 때는 모두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열 이름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즈 속성을 사용해서 열 이름을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컬럼즈 속성은 그냥 열 이름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 이름을 새로운 열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름, 나이, 도시였는데 이름, 연령,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도 이 컬럼즈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이 컬럼즈 속성을 사용해 헤더 열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름, 나이, 도시 순이었는데 이걸 성명, 연령, 도시 이렇게 헤더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DF 컬럼즈를 실행했을 때 성명, 연령, 도시로 열 이름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바뀌었는지 한번 실행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헤더가 변경된 걸로 잘 출력이 됩니다. 이렇듯 그 컬럼즈 속성은 해당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열 이름을 출력해서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열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뒤에 계속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다른 실습들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열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나 테일이라는 함수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 헤드나 테일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드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테일이라는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의 뒤쪽, 하위 부분을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주면 가지고 올 그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정수로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하고요. 이 두 함수 모두 기본값이 5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 이 인수를 넣지 않고 실행하면 두 함수 모두 5개의 행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상위 한 개 행과 하위 한 개 행을 각각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두 함수를 모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한 개, 첫 번째 행이 출력이 되고 하위 한 개, 마지막 행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한 이유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두 함수를 하나의 이 셀에서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냥 각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고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안에 인수를 지워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함수 모두 전체 행을 반환했죠.
저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총 3개 행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행이 출력이 된 거고요. 실제로 행의 수가 많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상위 행과 하위 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어 이 컬럼스는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 이름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실제 그 열 이름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보고 싶을 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많은 행, 수천 행, 수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 전체를 돌리는 거는 사실 리소스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행과 하위행을 출력하도록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의 결과가 잘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도 이 함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선택한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당연히 일부 데이터만 선택해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행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행과 열을 지정해서 특정 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먼저 열부터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열을 선택하려면 데이터 프레임 이 대괄호, 데이터 프레임 뒤에 데이터 프레임명 뒤에 대괄호를 표시하고 그 안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열 이름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 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 기존에 사용 중인 데이터 프레임에 도시열만 가져와 볼 거고요. 이 도시열을 가져와서 컬럼 데이터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이 변수를 출력도 직접 해보고 타입이 어떤 건지 타입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했더니 이렇게 도시열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도시열만 잘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시리즈 형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표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열을 가진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 이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하나만 선택하면 열은 하나고 행이 여러 개인 시리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시리즈로 반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할당한 이 변수를 실행해 보면 도시열만 잘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열을 하나만 선택했는데 열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열 이름을 리스트로 전달을 합니다. 앞에서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달할 열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리스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시와 이름을 각각 출력을 해볼게요. 도시와 이름을 선택을 해서 selected columns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열을 가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처럼 시리즈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 형태로 도시와 이름 열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예리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이름, 나이, 도시 순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환된 건 도시, 이름 순으로 반환이 되었어요. 이렇게 일부 열만 선택해서 추출을 한다면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열들이 어떤 순서였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해준, 여기서 지정해준 순서대로 열이 반환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 리스트로 반환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아까 앞에서 하나의 열을 선택할 때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안에 그 열 이름만 전달을 했을 때는 시리즈 형태로 반환이 되지만 내가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고 싶다. 그 형태로 반환하고 싶다 한다면 하나의 열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이중 리스트 형태로 선택을 해서 반환을 하면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출력된 타입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인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이 된 건지 실행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열을 선택할 때 여러 개의 열이면 당연히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의 열을 선택해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추출해서 뭔가를 사용을 해야 할 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야 한다 하면 리스트 형태로 전달하면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앞에서 특정 열을 선택하는 방식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행 단위로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행 단위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 단위로 선택하는 방식도 사실은 열 단위를 선택할 때, 열 단위 데이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행 단위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살펴보는 방식들을 열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먼저 행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조금 어려우니 여기서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볼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방식은 LOC라는 방식입니다. 이 LOC는 행 데이터를 선택할 때도 대괄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대괄호 안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행의 인덱스 또는 뭐 행 이름이 있다면 행 이름을 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따로 행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고 인덱스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행 데이터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행 데이터를 출력해 볼 텐데요. df.loc 하고 대괄호를 열고 그 안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행 인덱스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니까 0을 넣어줬고요. 이렇게 로우를 출력해 보면 세로로 출력돼서 뭐지 다른 건가 싶지만 이 값들을 보면 첫 번째 행이 반환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LOC로 하나의 행만 선택을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열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시리즈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시리즈 객체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이렇게 세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만 선택하면 결과값은 세로로 반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행을 선택하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겠죠. 여러 행을 선택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열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중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자, 행 인덱스를 이번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을 지정해서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했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잘 반환이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의 행을 선택할 때 이중 리스트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우린 이미 한번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즉, 앞에서 열을 선택했을 때 방식과 마찬가지로 LOC로 데이터를 반환할 때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하고자 할 때는 이중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된 여러 행, 여기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니까 떨어져 있는 행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쉼표로 각각 선택을 해줬는데 연속된 행들을 출력하고자 할 때는 굳이 이렇게 행 번호, 행 인덱스를 하나씩 지정하지 않고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볼 텐데요. 슬라이싱을 사용해 두 번째 1부터 2까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프린트는 제외하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이 반환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열 데이터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열 데이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LOC를 사용해서 열 이름을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 LOC를 사용할 때 열 데이터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은 LOC의 LOC를 사용할 때 먼저 행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열이 무엇인지를 지정해줘야 얘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행의 특정 열, 그러니까 특정 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열 데이터 전체를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행에 대해서는 전체를 선택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게 이 모든 행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뒤에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열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LOC를 사용해서도 정상적으로 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열이니까 하나의 열, 여러 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리즈 형태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행을 이렇게 선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얘는 앞에 오는 데이터를, 핵 데이터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행에 사실 도시라는 이름의 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 데이터 선택할 때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모든 행을 선택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응용해서 두 개의 열을 가져와 볼게요. 앞에서처럼 도시와 이름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올 건데 행은 전체 행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두 개의 열을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행을 잘 반환을 했죠. 열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열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열을 가져올 때는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이부터 도시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열을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잠시 지워주고 음, 지금까지는 전체 행, 전체 열,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특정 행과 특정 열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행과 열을 모두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행에 이름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김철수라고 반환이 된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이름열인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이름열의 첫 번째 행 김철수가 잘 반환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LOC를 사용하면 행과 열을 선택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인 거고요. 추출도 되고 뭐 선택해서 작업도 가능하고 그런 건데 이와 유사하게 ILOC라는 애가 있어요. ILOC는 LOC와 아주 유사한데 이 속성은 위치 기반 인덱싱을 사용해서 행이나 열에 접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위치 기반 인덱싱이 뭐지라고 뭔가 이름이 낯설지만 그냥 정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 인덱스가 정수가 아닐 때에도 그 데이터의 위치에 해당하는 정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인덱스가 정수 인덱스라는 것 외에는 그 LOC랑 사용 방식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비슷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행은 0으로 실행을 해주고 두 번째 열은 콜론으로 전체 행을 선택해주고 두 번째 열을 지정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 하나의 행이니까 시리즈로 반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로 형태로 출력이 된 거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 행 인덱스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LOC랑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똑같아 보이죠? 이렇게 행 선택하는 건 같아 보였는데 두 번째 열을 선택할 때는 앞에서는 열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열의 위치값. 두 번째 열은 0, 1, 2 인덱스가 이렇게 가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열 1을 선택해서 출력을 했을 때 이 나이열의 데이터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접근할 때 음수 인덱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1을 사용하면 마지막 행, 마지막 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마지막 열을 선택해 볼게요. 클론으로 전체 행을 선택해 준 다음에 열 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 이 도시열이 이렇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LOC도 당연히 여러 열, 여러 행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인접한 열이나 행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는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슬라이싱을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LOC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했던 걸 기억해 보면 나이부터 도시까지를 지정해서 가져오면 이 시작한 열과 내가 지정해서 끝난 열까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나이부터 도시까지 했을 때 나이와 도시도 포함이 됐죠. 만약에 이게 더 그 사이에 여러 열이 있어도 나이부터 도시까지 모든 열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슬라이싱을 ILOC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마지막 이 끝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실행한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 보도록 해볼게요. 앞에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행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LOC는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0부터 1까지라고 하면 첫 번째 행만 가지고 오게 돼요. 따라서 내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가지고 오겠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행의 인덱스, 그 열의 인덱스보다 하나 더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행까지 선택하려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열만 가지고 오고 싶다 했을 때 그 두 번째 열의 인덱스를 전달해도 되겠지만 굳이 복잡하게 슬라이싱을 사용한다면 1부터 2까지라고 이 슬라이싱을 사용해 열을 지정하면 세 번째 열은 제외하고 두 번째 열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마지막 이 세 번째 행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열은 반환하지 않고 두 번째 열만 이렇게 반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LOC로 똑같이 설정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0부터 2까지 했고 행을 0부터 2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행까지로 슬라이싱을 지정했고 열도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슬라이싱을 똑같이 지정을 해서 실행한다고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방식은 거의 똑같은데 이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LOC와 ILOC가 조금 차이가 있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하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ILOC로 선택을 해보고 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이중 리스트 형태로 인접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ILOC와 LOC가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LOC와 ILOC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인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판다스에서도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슬라이싱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슬라이싱 방식을 판다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 인덱스와 종료 인덱스를 전달해서 행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앞에서 우리가 ILOC에서 슬라이싱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료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고 그 앞에 데이터까지만 반환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행, 세 번째 행은 포함하지 않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반환이 됐죠. 이때 유의하실 점이 열 이름은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앞에서 열 단위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봤잖아요. 그때 사실 슬라이싱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슬라이싱으로 바로 가지고 오는 거는 행만 가능하고 열로는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싱으로는 행 단위를 처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열 단위로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 앞에서 다룬 ILOC나 LOC 방식을 사용하셔야겠죠. 이렇게 슬라이싱 방식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조건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엑셀을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엑셀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판다스에서도 똑같이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불 인덱싱이라고 해요. 데이터 프레임 어떤 열에 특정 조건을 부여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각 행에 대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하나의 시리즈 목록으로 반환을 합니다. 즉 그 시리즈에는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트루인지 폴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의 그 값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시리즈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해서 참 트루인 행들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데이터 필터링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어렵다면 그냥 내가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건을 설정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뒤에 앞에서 사용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안에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나이라는 열의 값이 20보다 큰 행들을 가져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대괄호 안에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는 건데요. 어떤 열에 대해서 조건을 넣어줘야 하는지 그 열을 지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열 단위 데이터를 다룰 때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넣어서 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특정 열을 선택해주고 뒤에 연산자를 사용해서 20보다 큰 행들을 반환을 해줘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나이열이 20보다 큰 데이터만 반환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의 조건뿐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도 두 개의 조건을 설정해 볼 겁니다. 나이열이 20보다 큰 조건은 그대로 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조건을 설정하는데 도시열의 값이 서울이 아닌 행들을 반환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들을 설정을 해줄 때는 괄호로 각각의 조건들을 넣어주고 그 괄호로 묶인 조건들을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개의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걸 찾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사용한 거고요. 만약에 OR 연산자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not은 이렇게 물결 표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이가 20 이상이면서 도시가 부산이 아닌 이렇게 이 데이터가 반환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연산자가 아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함수는 isIn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어, 특정 리스트나 시리즈를 제가 전달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포함하는 행과 열의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즉, 제가 지금은 대구와 부산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시라는 열이 이 열에 있는 값들 중에 대구나 부산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면, 그 행이 있다면 그 행들을 반환해라 라는 거거든요. 결과를 보면 도시가 대구와 부산에 해당하는 이 행들만 반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사용할 때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도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써야 하는지 그 함수를 알고 싶으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판다스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아주 편한 방법 있잖아요. 챗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거기 내가 쓰고자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 판다스 함수가 뭔지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다루는 방법,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좀 더 심도 있게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 뒤에 책에 보시면 이어서 나와 있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